지금 이 상황을 단순한 손아섭의 FA 협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사실상 한화가 던진 최후 통첩인데요. FA 시장은 이미 끝났고 각 구단은 모두 스프링 캠프로 떠났죠. 계약을 마치지 못한 선수는 이제 손아섭 단 한 명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한화가 움직였는데요. 이른바 플랜 B를 손아섭 측에 제시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요구 조건을 일부 수용한 배려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건 붙잡기 위한 제안이 아닙니다. 한화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끌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죠. 지금 한화가 손아섭에게 묻는 건 얼마면 되겠느냐가 아닙니다. 이제 결단할 시간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사인 앤 트레이드라는 말이 왜 갑자기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올랐는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순이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결말처럼 보이는 이유도 분명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한화가 손아섭에게 던진 이 최후 통첩의 의미와 함께 손아섭에게 남은 현실적인 선택지가 무엇인지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흘러왔는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손아섭의 FA 시장 상황은 솔직히 말해서 정상적이지 않은데요. FA 자격을 신청한 선수들 가운데 계약을 하지 못한 선수는 이제 손아섭 한 명뿐이죠. 그것도 시장이 열리자마자 남은 게 아니라 모든 팀이 캠프로 떠난 이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 자체가 이미 심상치 않다는 뜻이죠. 보통 FA 협상은 늦어도 캠프 출발 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늦어지더라도 최소한 관심을 보이는 팀의 이름 정도는 흘러나오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협상이 밀린 게 아니라 시장에서 사실상 멈춰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화가 갑자기 플랜 B를 꺼내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시점인데요. 한화는 시즌 준비로 이미 모든 방향을 정리한 상태였고 굳이 지금 손아섭 문제를 다시 꺼낼 필요는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밍에 2차안을 제시했다는 건 더 이상 시간을 끌 생각이 없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조건을 일부 수용했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이걸 진짜 재계약 의지로 해석하면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건데요. 한화 입장에서는 선택지를 정리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죠.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화가 이미 대안을 확보해 놓았다는 점입니다. 강백호 영입으로 공격 쪽 큰 틀은 정리가 됐고 지명타자 자리도 여유가 없죠. 외야 수비로 손아섭을 적극 활용할 계획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화가 손아섭과 반드시 계약해야 할 이유는 이미 사라진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랜 B를 제시했다는 건 붙잡기보다는 정리 쪽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화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더 좋은 조건을 주겠다는 제안이 아니라 이제 결론을 내리자는 요구에 가깝죠. 계속 미루면서 시간을 버는 국면은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플랜 B는 선택지를 넓혀주는 카드가 아니라 선택을 강요하는 카드라고 봐야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사인 앤 트레이드라는 시나리오가 본격적으로 현실성을 갖기 시작합니다. 한화 입장에서 보면 상황은 단순한데요. 이미 팀은 새 시즌 준비에 들어갔고 손아섭이 빠진 상태에서도 전력 구상은 끝났죠. 지명타자 자리는 강백호와 첸성을 중심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외야 역시 젊은 자원들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한화는 손아섭을 반드시 안고 가야 할 이유가 없는 팀이죠. 이런 상황에서 조건을 조금 낮춰서라도 플랜 B를 꺼냈다는 건 미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리를 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화가 이 플랜 B를 통해 무엇을 만들려고 하느냐인데요. 한화는 손아섭을 그대로 데리고 가겠다는 그림이 아니라 이동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고자 하는 거죠. 계약 구조를 정리해주고 조건을 낮춰주면서 다른 팀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이게 바로 사인 앤 트레이드와 연결되는 지점이죠. 결국 플랜 B는 손아섭을 붙잡기 위한 카드가 아니라 시장에 다시 올려놓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한화가 요구 조건을 계속 낮추고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인데요. 처음에는 지명권과 현금을 어느 정도 회수하겠다는 그림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이 전혀 움직이지 않자 한화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지금은 원금을 회수하느냐보다 이 이슈를 어떻게든 마무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단계로 보입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언제까지나 캠프 밖에 남아있는 손아섭 문제를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플랜 B의 본질은 배려가 아니라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한화는 선택지를 정리해줬고 이제 그 선택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시간만 남겨둔 상태죠.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사인 앤 트레이드는 더 이상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결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손아섭의 현재 위치를 냉정하게 보면 자유계약 시장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FA 자격은 있지만 실제 시장의 반응은 이미 한 차례 확인됐죠.
그냥 풀어놓은 상태에서는 어느 팀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결과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손아섭의 기량을 부정하는 팀은 많지 않은데요. 여전히 안타를 생산할 수 있고 타석에서의 경험과 안정감은 검증된 자원이죠. 하지만 문제는 활용 방식입니다. 장타력이 줄어든 베테랑 외야수, 지명타자 비중이 높은 선수에게 FA 보상금 7억 5천만 원을 부담하면서까지 바로 영입할 팀은 거의 없습니다. 팀들은 필요성을 따지기 전에 계산부터 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냥 FA로 풀려있는 상태에서도 움직임이 없었던 거죠. 여기서 사인 앤 트레이드가 등장합니다. 사인 앤 트레이드는 선수의 가치가 갑자기 올라서 선택되는 방식이 아닌데요. 오히려 반대죠. 그냥 두면 아무도 손을 안 대는 상황에서 계약 구조를 조정해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손아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화가 조건을 낮추고 트레이드 대가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은 다른 팀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포석으로 봐야 합니다. 이게 아니면 이 상황을 풀 방법이 거의 없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즌이 코앞인데요. 캠프는 이미 시작됐고 대부분의 팀은 전력 구성을 끝낸 상태죠. 이 시점에서 팀들이 새 선수를 데려오려면 명확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사인 앤 트레이드는 그 이유를 만들어주는 수단이죠. 보상금 부담 없이 비교적 낮은 대가로 검증된 베테랑을 데려올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사인 앤 트레이드가 현실적인 선택지로 급부상한 것이죠. 이제 시선을 손아섭 쪽으로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지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순한데요. 첫 번째는 조건을 대폭 낮춰 한화에 남는 겁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즌을 준비할 수 있고 익숙한 팀에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역할과 출전 기회에 대한 기대치는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택은 안정과 현실을 받아들이는 쪽에 가깝죠. 두 번째 선택지는 사인 앤 트레이드입니다. 새로운 팀, 새로운 환경이지만 출전 기회와 역할을 다시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물론 이 선택 역시 리스크가 있는데요. 나이에 대한 시선, 역할 제한, 시즌 중 경쟁은 피할 수 없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커리어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증명하고 싶다면 이 선택지가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중요한 건 이 두 선택지 모두 시간이 길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화도 손아섭도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뤄둘 여유는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협상이 아니라 결단의 국면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현실을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싸움의 결론은 조용하게 그리고 빠르게 날 가능성이 큽니다. 화려한 발표가 아니라 어느 순간 정리됐다는 소식으로 전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인데요. 지금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니고 만들어진 수순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사인 앤 트레이드는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가장 현실적인 결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손아섭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한화의 판단은 냉정했지만 옳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너무 계산적이었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남겨주시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